경고등이 막 떠도 그냥 타는 거야? 그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중고차 매입할 때 보면 개인분들이 파는 수입차를 보러 가잖아요. 오일이잖아요. 미끌미끌 해야 되잖아요. 떡이 돼 있어요, 반죽처럼. 그러니까 오일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는 분도 많고, 이제 카푸어들이 그 차를 살 경우에 한 달 안에 파산해요. 2천만 원 5월 할부로 끄는 사람이 수리비 600, 700, 800 쓸 돈이 있겠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또 그런 차들은 또 다시 매물로 나오고 회사에 가고, 이제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제 이거는 방송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내 기준에서 이 정도는 카푸어다라는 그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제 기준에서는 일단 뭐 자동차 수리를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 정말 많아요. 제가 이제 정비라든가 튜닝 쪽에 파츠 쪽에 좀 원래 이제 주변 분들이 많아서 그쪽에 있다 보면은 뭐 차는 저는 좋아하시는 벤츠 뭐 이렇게 아우디, BMW 그런 차를 타고 오면서 돈이 없어서 돈이 쩔쩔매서 수리를 안 하고 가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예, 수리할 때도 제대로 된 부품이 아니라 사장님 준 거 없나요? 아니면 사지 없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폐차장 가서 사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로 갈아주세요. 근데 갈아놔도 안 돼요. 그것도 왜냐면 왜 폐차 시켰겠어요? 예. 이제 저희 정상적인 딜러들은 이제 애초에 1금융권 아니면 2금융권까지 갔다가 안 되면 그냥 안 됩니다라고 끝내버려야 돼요. 원래는요. 예. 근데 이분들은 그 손님과 1박 2일 정도 묵으면서 예, 그 1박 2일 동안 와, 투어를 다니는 거야. 돈 받으러. 소액 대출 자기들 이제 뚫어놓은 뭐 이제 업무 협약을 맺은 그런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부업 같은 데 이런데 동네 대부업도 포함시키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소액 전액 다 안 되니까 짧게 뭐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나누면은 1,000만 원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런 거 진짜 위험해요. 네, 근데 그쵸. 근데 이 분들은 이제 젊은 분들은 모르고 아니면 강압에 의해서 이런 것도 많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후회를 하죠. 자기가 낼 납입금이 정말 일반적인 금융 캐피탈 그 이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걸 또 나눠서 여러 군데를 생각해봐요. 그러면은 한 달에 원금이 아니고 내는 이자만 뭐 1,000만 원 긁었을 때 내는 이자만 150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 대출, 아니, 이 중고차 대출이 저는 사실 되게 궁금했어요. 아니, 군 미필이고 직업도 없는데도 어떻게 대출이 나오지 했거든요. 여기서 밝혀드리는 정말 정상적인 저금리 이런 중고차 대출은 정말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신용이 되는 분들만 가능한 거예요. 카푸어들이 선호하는 차가 있나요? 선호하는 차, 아무래도 요즘에 젊은 친구들도 다 좋아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아까 엔트리급 수입차라고 하면 이제 보통 BMW 5 시리즈 아니면 아우디 A 클래스, 뭐 A4나 A6 그리고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요즘 C 클래스랑 E 클래스인데, 네 제일 선호하는 차종이 그 차종대고요. 인기가 제일 많죠. 그래도. 저는 이 세 종류 차를 다 못 타봤어요. 그래서 이 차들이 사실 진입 장벽이 높은 차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카푸어들을 원하는 차들은 그게 있어요. 자, 결국 신형 차들이 아니에요. 네, 신형 차들이 아니고 이제 연차가 10년 돼가는, 10년 돼가는 이제 중고 수입차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갖고 있는 수준의 돈으로 최대한의 이렇게 과실할 수 모델을 어쨌든 외형은 똑같거든요. 누가 이 차 사고 너 사고 차야? 이렇게 모르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몰라요. 이 차 몇만 킬로 탔어? 뭐 30만 킬로 탔어라고 안 하잖아요. 얘기들요. 어디에 키로수 좀 보자, 주행거리 좀 보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냥 겉만 보고 너 이 차 사는구나. 수중에 가진 돈으로 일단 제일 최저가의 엔트리급을 샀지만 수리비까지는 없는 거네요. 그쵸. 그분들이 수리비까지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사진 않을 거예요. 그럼 경고등이 막 떠도 그냥 타는 거야? 그쵸.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중고차 매입할 때 보면 개인분들이 파는 수입차를 보러 가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타는데 문제 없다고 하는데 온갖 경고등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소형 진단기가 있어요. 그거를 찍으면 문제가 다 나오거든요. 보통 엔진 오일이 오일이잖아요. 미끌미끌 해야 되잖아요. 떡이 돼 있어요. 반죽처럼. 그러니까 오일도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타는 분도 많고. 와. 물론 가성비라고 하지만 타이어 같은 것도 새거 끼는 중고 타이어만 끼시는 분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사회초년생 때 차는 있는데 유지비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가 기름이 없어서 갓길에 세워가지고
기름값이 없어서. 기름값이 없어서 그때 이제 어떻게 저는 어렸을 때 어떻게 했냐면 기름을 차가 애들끼리 놀러 가면 친구들끼리 몇천 원씩 돈을 모아서 그걸 기름을 넣었어요. 아니 그냥 버스 타고 가지. 기차 좀 타지. 청춘기차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근데 이제 차를 타고 놀러 가면은 뭐 여름에 이렇게 요즘에 경포대 이렇게 많이 저희 갔듯이 그래도 버스 타고 가는 것보다 우리 차가 있으면은 더 놀고 좋고 뭐 이렇게 여자들과 우리 차 있어 어디 갈래? 이렇게 하기도 좋고 이제 그런 마음에 어렸을 때 그때 그랬었는데 정말 기름값 없어가지고 갓길에서 앵꼬가 나서 이제 몇 시간 동안 서 있던 적도 있어요. 네. 아, 그 여자들이 네. 이렇게 외제차 타는 남자를 보는 눈이 다른가요, 진짜? 우선은 이제 차에 관심 많은 남자분들은 이 모델이 보통 몇 년씩 사이에 나온 모델이고 요즘 뭐 새 차가 얼마고 중고가 얼마 한다라고 이렇게 아는 분도 많겠지만은 여자분들은 몰라. 잘 모르는 시세 대비 이 차가 어떤 모델이고 그냥 메이커 브랜드만 알고 이런 것만 알지 그냥 이 차 수입차네 벤츠네 비싸겠다 오빠 좀 잘 보나 보다 하는데 이게 실제로 중고 시장에서 지금 얼마에 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도 카푸어들이 절대 넘볼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차들도 있죠. 그쵸. 이제, 저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얘기해요. 포람페라고. 포람페라는, 포람페? 예, 포르쉐, 람보르기니, 페라리. 그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차들도 물론 이제 연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쵸. 얘네들도 오래된 차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생긴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벤틀리 같은 것도 되게 비싼 차잖아요. 새 차 네네. 나올 때 뭐 3억 이상 줘야 되는 차인데, 벤틀리 같은 것도 10년 된 차들 그런 것들도 보면은 뭐 이제 한 2천, 3천대 산단 말이죠. 뭐 사고 있는 것들은 뭐 2천 아래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 수입차 이렇게 엔트리급 사도 중고차 한 2천만 원 잡고 있다, 예사 잡고 있다가 벤틀리를 봤어요. 2천에 벤틀리는 살 수 있대요. 그러면 훅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카푸어들이 그 차를 살 경우에 한 달 안에 파산해요. 수리비 때문에. 그쵸. 그 차들은 고질적으로, 이제 각 차마다 고질적인 문제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벤틀리도 고질적으로 이제 수리가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얼마 안 가서 정말 잘 망가진 부속이 있는데, 그 부속은 뭐 이렇게 중고나 재생도 안 나와요. 네. 그런 거 갈라 그러면은 보통 막 600에서 800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죠. 2천만 원 올 할부로 끄는 사람이 수리비 600, 700, 800 쓸 돈이 있겠어? 없잖아요. 없죠. 그냥 또 그런 차들은 또 다시 매물로 나오고 계속 이제 악순환 되는 경우가 많아요. 카푸어들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넘볼 수 없는 차도 능력이 되는 분들이 벤틀리라 해서 벤틀리 2천, 3천만 원이다 해서 이게 어찌 보면 싼 게 아니거든요. 유지비라든가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보통 돈 있는 분들이, 이제 재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자기 차는 따로 있어요. 뭐 패밀리카도 있고, 업무용 차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또 취미생활 겸, 나 이 모델 한번 타보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못 탔네. 하면서 사와서 자기들이 천천히 만지고,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사가는 경우는 괜찮은데. 진짜로 내가 봤을 때, 정말 그 시장에서 네. 중고차를 사서 파산한 사람 본 적이 있으세요? 많이 봤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할부로 차를 살 경우에 이제 캐피탈권이나 이렇게 금융권을 사잖아요. 근데 이제 할부를 못 내면 한 3회 이상 연체되면은 이제 차량을 캐피탈사에서 회수를 해요. 이렇게 독촉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이렇게 돈 입금이 안 되면은 회수를 해가고 보통 이제 중고차 이제 구하시는 보면 경매로 차 구해드립니다라는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경매. 네, 경매. 근데 그 경매 차들 태반 이제 할부금을 못 갚아서 내는 차들이 나온 것들이에요. 그때는 차를 다시 팔고 싶어도 못 팔 때가 있다고요. 감가상각 때문에. 그쵸. 얘는 그거죠. 내가 그냥 손해를 보고서라도 차를 넘기고 그 빚을 내가 다시 갚던가. 차는 없어요. 내 수준에 이제 내가 내 수준에 그래도 우리 붕붕이 하면서 갖고 있던 차가 차는 없는데 빚은 남겨 있는 거예요. 이거냐, 이걸 선택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냥 그래요, 많이 안 되네요 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차를 다시 갖고 나와서 타는 거죠. 다시 뭐 열심히. 너무 그런 것도 씁쓸하다. 많고요. 또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못 내서 정말 파산, 이제 차를 뺏기고, 뺏긴다기보다는 이제 캐피탈에서 차를 회수해 가는 거예요. 회수해 가고 이제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 흔한 경우는 아닌데. 이제 이거는 방송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대포차라는 거는 많이 뉴스에 접해 보셨잖아요. 네. 네.
이렇게 올 할부로 차를 끊으신 분들 중에서 이제 자기가 이 차를 감당을 못해요. 근데 자 이렇게 할부로 끊은 사람들 보면은 여태까지 신용이 어떻겠어요? 다들 다 빚만 내며 살았던 거 같고 네네네. 아니에요. 이 차를 이 할부 있는 채로 또 넘겨버려요. 대부업체나 이런 데. 보통 이제 최악의 경우인데 이제 이런 분들은 나중에 형사 구속도 돼요. 차주분들은. 사실 차를 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차를 샀어. 네. 이게 허세를 부리려고 샀는데 이 차를 주차장에만 세워둘 거 아니잖아요. 그쵸, 또 예. 놀러 나가야 되잖아. 네. 그럼 또 그런 하면서 노는 비용 이런 게 또 더 예전보다 더 많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이를 먹을수록 결혼도 할 준비를 해야 되고 결혼하면 아이도 생기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근데 모아둔 재산이 없으니까 점점 이제 현실가 자기 혼자 자기만의 타협을 하는 거죠. 문 닫고. 네. 그럼 이런 논리도 있어요. 차를 사면 이 할부를 내면서 내가 강제 저축을 하는 거다. 매달 100만 원씩 내가 차를 사고 나면 나중에 이 차는 남지 않느냐. 그쵸. 그렇게 남죠. 근데 그 할부 보통 끊을 때 보통 한 5년씩 끊으실 거예요. 중고차 사시면은 보통 5년씩 끊으시는데 그 5년 뒤에 그 차값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본인은 살 때 2천만 원 주고 중고차 사왔어요. 5년 뒤에 그 차값은 1,000만 원도 안 돼요. 본인은 저축이라 해서 부었는데 남은 거는 마이너스잖아요. 그거는 재테크가 아니죠. 아니죠. 네, 요즘 뭐 그런 거 있어요. 뭐 테크라에 다 붙이잖아요. 요즘에는요. 주식도 많이 하시고 젊은 분들. 근데 차는 절대 재테크가 될 수가 없어요. 차는 사는 순간 진짜로 내려갑니다. 그래프가 올라가지 않아요. 이거 약간 안마의자 같은 느낌이죠. 그렇죠. 네. 안마의자 뭐 이게 5년 만기 이렇게 사놓고 네. 집에 되게 흉물처럼 집에 있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하실 게 5년 동안 할부 부으시잖아요. 그래야 뭐 조금이라도 남는다 생각하시잖아요. 그 5년 동안 차 유지비며 수리비며 얼마를 쓰실 것 같아요? 네. 그거 계산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그럼 요런 논리는요. 나는 이 차 너무 갖고 싶어. 나 차박이라도 할래. 차박 요새 많이 하는데 집은 월세 고시원도 괜찮아. 라면밖에 못 먹어. 아니 라면도 못 먹어도 좋아. 나 근데 이 차는 꼭 갖고 싶어. 내가 이거 평생의 드림카야. 그런 분들 있어요. 저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도 네, 결혼하기 전에 이제 25살 이때쯤에 이제 정말 사고 싶은 차가 있는 거예요. 이제 BMW 고성능 이제 MC 차량이었는데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살 수 있는 돈은 돼요. 근데 그 돈 다 쓰면 정말 영끌이에요. 다 털고 해서 딱 그 차만 사올 수 있어요. 보험비 이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샀어요. 샀는데 사오고 나서 친구랑 이제 강남을 갔어요. 이제 그때 제가 안양 살 때인데 이제 총것들이 강남 갔다 해서 친구랑 강남 가서 막 선루프 열고 이랬는데 정말 강남 내로 한명판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진짜로 팩트예요. 멈췄어요. 하루 만에. 그날 비가 좀 많이 왔거든요. 비 오는 날 무상 더운데 비 맞으면서 결국 차 레카 실어서 다시 제 있는 거주지 그 정비소로 보냈었거든요. 네. 일단 현재 제가 돈을 다 끌어 썼기 때문에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레카 이제 견인차가 왔으면은 제가 갈 수 있는 그 지정된 거리가 있잖아요. 아니 고성능 차인데 왜 그래? 그러니까요. 일단은 그래서 아무튼 간에 팩트예요. 그래서 견인비 낼 돈도 부족한 거예요. 친구한테 돈 빌려가면서 그때 다시. 네, 그렇게 해서 또 맡기니까 또 수리비가 180만 원 나온다네요. 네, 발전기가 고장났는데 그게 좀 비싸다네요. 와, 180만 원이나. 그냥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저는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서 무리해서 샀는데 그 순간 후회되더라고요. 그냥 있었으면 나는 오늘 그 돈 지킨 건데, 번 건데, 그냥 하루 사이에, 물론 샀다 다 고장나는 건 아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이 없던 거죠. 그때 당시에 뭐, 그게, 기계라는 게 다 정확히 알 수는 없으니까, 차 상태 좋아서 저도 가져왔던 건데, 하필이면 그 부품이 고장났고, 그 부품은 뭐 고장나기 전까지 증상이 없어서 알 수가 없던 거고, 예, 때마침 딱 고장났던 거죠. 근데 그걸 시작으로, 정말 차를 탄 날짜보다 정비소에 있는 날짜가 많아서 차가 뭐 한 번 타고 오면은 뭐 또 경고등 뜨고 야, 손 많이 가네. 네, 그렇게 잘못 걸리면은 저축이 안 돼요.
그 사이 제가 그 차를 사는 동안 남들은 친구들은 저축하고 할 동안 저는 그 돈을 써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저한테 남는 게 없어요. 썼으면 좀 남아야 되는데 뭐 투자를 했으면 뭐 명품 시계 샀어도 명품 슈트를 입어서도 티가 나야 되는데 티도 안 나고